함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오신 분은 그날 들었던 내용을 집에 가서 좀 복습하면서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 동강 좀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참고로 처음에는 이 내용이 다 생소해서 좀 난감할 거예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6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체크해 보겠는데, 먼저 광역 도식의 뜻이 뭐냐 찾았나요? 거기서 광역 객권, 그다 똥함치 광역 객권. 그래, 광역 객권이란 말 중에 이 광역 도식은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냐 그러면 광역 객권, 이 말 딱 받으시고,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광역시, 그래서 광역시. 광역시하고 광역 객권 다르니까 이따 우리가 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히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시군계획이 뭐냐 그러면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게 중에 도시군계획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관하게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인데, 마지막이 중에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되는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으로 구분된다고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6가지 행정구역 관할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바로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치면 되는가? 이게 중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지치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 뭐냐 그러면 특강, 특특, 시군의 개발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끝에 보면 나오죠.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든다. 그 정도 보시고, 보고 따라온가요? 따라오죠. 책을 읽고 오는데 그냥 집중하면 돼요. 거기 보고 계세요? 그래, 도시군 계획이랑 도시군 관리 뭐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보고 계시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묶어봐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요. 묶어서 뭐라고 쓰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6개. 그래,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내용. 아까 우리가 자세히 봤잖아요. 이렇게 6개. 이건 다 무슨 계로 결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내용 6개. 6개가 그와 같다. 아까 봤으니까 통과하고. 특히 2번 봐봐. 2번은 그 개발 잔격, 도시장 공격, 시가 주는 걸 수산장 보고 4개를 줄까 봐요. 동시에 줄 것이고, 그때 이렇게 쓰나 용도구역이라고. 그것보로 용도구역. 자, 그 6개를 혹시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면 그걸 5번 써보셔. 다음 주까지 5번. 6개를. 알겠죠? 그동안 함께 했던 분들은 6번, 5번 다 썼으니까요. 그래, 몇 번 써보시라고요? 2번 혹시 그 5번 써보세요. 그대로 그거 1번부터 6번까지 자꾸 써봐야 돼.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머리 잘 안 들어와요. 자꾸 써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할 수만 있다면 1번은 용도 용어 요청 있잖아요. 지금 광역 도시계획부터 이제 21개가 쭉 나오는데, 이 용어 뜻을요, 저기 21개 나오는데 이걸 한 5번 아니면 2번 막 써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 용어 뜻을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되거든. 이걸 자꾸 써가지고 2번이고 3번, 4번, 5번 써가지고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그러면 따라올 수 있고 공법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그러면 당연히 어렵죠. 어려워. 내용이 다 생소한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용어들인데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써보고 많이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모셔서 지구 단위 뜻을 봐봐. 지구 단위 뭐냐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 일부에다 줄 거야. 일부. 그래, 이게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이었거든.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은 특별시, 광역시, 특강, 시군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인 여기 모 광역시가 있다. 대전광역시가 있다면 대전광역시 전부에다가 이 지구단위 계획 하나를 만들 일은 없어. 이 장소 일부에다가 미리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짜는데,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된 장소에 대하여 지구단위를 만들어요.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군계획 수립 대상적 전부에 따라 수립하는 거 아니다. 전부에 따라 이렇게 수립하는 거 아니라 일부에 따라만 수립한다. 이게 중에 일부에 따라 동그라미.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시키고 그 기능 증진, 미관 개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수립하는 무슨 계획 일정이냐? 도시군관리. 이 중 보시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뜻 받으세요.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아까 무슨 구역에 대해서만 맞느냐? 입주규제 최소구역. 그것도 줄 거예요. 입주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 토지용을 이렇게 한다. 거기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는 이렇다. 건폐율 높이는 이렇다. 이런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서 수립한 도시군관리다. 무슨 구역에 대해서 맞느냐? 입주규제 최소구역. 그것도 딱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이 또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그것도 줄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이 그것도 줄 거. 국가 두 가지. 중앙행정기관의 법률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그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사항이라든가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그 다음 동함처럼 포함된 계획이다. 네. 이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도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사항이 포함됐거나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동함처럼 포함의 반대말 볼까요? 시험에서 제해된 게로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겠어요? 제해가 아니라 포함이다. 그 말. 그 다음에 용도적 뜻. 용도적에서 알아둘 것은, 자, 아까 우리가 용도적 봤는데, 이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아둘 것은, 이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읽어두시죠. 쭉 가다 보면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중복되게, 그러면 틀리고,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따 줄 거예요. 찾았나요? 자, 그래, 이거 용도지라는데, 용도지라는 것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이 땅에다가 농림적이다라고 칭해놨는데, 이 땅에다 지금 농림적이다라고 칭해놨는데, 이 농림적 위에다 도시적이다라고 또 중복 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꼭 아시고, 그게 핵심 용어란 말이에요. 용도적이나 이런 것들 말하는데, 이런 걸 말하는데, 바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식이다. 그 다음에 용도주 봐봐. 용도주구는 바로 2차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위에다 중첩 지정하는 관계로 쭉 가다 보면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것다 줄까?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서 바로 용도적의 기능을 증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마지막에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 점을 보시고 용도구역은 이제 3차적이거든. 그래 용도지역에다 1차 용도지역에다 2차 써봐. 용도구역에다 3차 써봐요. 그냥 써라고. 자 아무튼 용도지역에다 몇 차라고? 1차. 용도지역에다 몇 차? 2차. 용도구역에다 몇 차? 3차 이렇게. 용도적은 1차, 용도적은 2차, 용도적은 3차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그래 이 용도적은 1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때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적은 2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적은 몇 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3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찬다. 이렇게. 이때 용도구역에서 알아둘 것은 끝으로 봐봐요.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용도적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하여 따로 정한다. 거기다 체크. 그리고 용도지역은 1차, 용도준 2차 있죠? 용도기 아까 몇 차라고 했나요? 3차. 그래서 이 용도지역 위에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용도구역은 3차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니까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용도적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용도지구보다 용도구역은 더 센 거예요. 3차적이니까. 그래서 용도지구 위에 용도구역이 지정됐다면 용도구역은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 정도 보시고 기반설. 기반사항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다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시설, 공간설, 이통공업설, 공공문화시설, 방지시설, 보건위생설 그리고 바로 환경시설 쭉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자주 봐두셔야겠습니다. 그 중에서 7번은 명심하시라고 그랬죠. 환경, 기술 4가지 꼭 암기. 공동구.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급설비라든가 통신시설, 뭐 전기선, 가스 관 그 말이에요. 수도 관 그 말이죠. 통신 전화선, 하수도 파이프, 하수관, 이것을 하수시설하죠. 이런 것들을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 보존,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디다 설치하는 시설이냐? 지하에 있다. 그것도 다음이. 그래 공동구는 반드시 어디다만 설치한다? 지하에 있다만. 그래 공동구는 이렇게 도로 밑에다가 터널처럼 만들어 가지고 땅속에다 여기다가 이제 전기선도, 전화선도, 수도관도, 하수관도 이런 것들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다 설치해 가지고 땅 위에 전기선 그리고 통신선, 전화선, 수도관 이런 거 설치 못하게 규제해 가지고 말이죠.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그리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속에다만 설치하게 되면 지하 매설물 공동 수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설. 이 광역시설은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중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아까 우리가 기반시설 쭉 봤는데 기반시설 중에서도 인접해 있는 2개 이상 이렇게 시군에 봐봐요. 2개 이상의 이 A시하고 B시 시군이 있다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도로라든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A시에다 하나 공항을 설치해서 A시, B시, C군이 같이 공동으로 한다. 이 C, B시에다가 폐기물 채소를 설치해가지고 BC, AC, C군이 같이 공동으로 한다. C군에다가 화장실 하나 설치해서 같이 BC, C군, A씨가 같이 공동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쌓고서 광역시설하고 광역시설. 그래 기반시설 중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 그거 봐봐요. 책 봐봐. 처음으로 오신 분들 잘 보셔. 자, 그래 둘 이상의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특별자도 시군의 관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 철도 같은 거. 그다음 밑에 둘 이상의 그 지자체가 공동으로 위한 시설인 뭐 공항 같은 거. 그리고 쭉 가다 보면 폐기물 채소 같은 거 이런 것들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광역시설이 합니다. 이 광역시설을 인접해 있는 이렇게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게 되는 시설인 도로, 철도,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폐기물 시설, 화장시설, 뭐 아니면 공항 이런 것들을 보다 광역시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게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묶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설 광역시설 배치, 규모, 수치 이렇게 하자라는 정책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광역도시가 됩니다. 자, 그래 이제 광역시설 봐두시고 공공시설도 봐봐요. 공공시설이란 제가 읽고 하면 그거 체크해봐요. 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같은 공공용 시설을 만든다. 이 정도. 그것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객시설 잘 나와. 아까 있죠. 도시군객시설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중 무슨 개로 결정된 시설이냐? 도시군계로 아까 있고요. 도시군객시설 사업도 아까 있죠. 잘 나와요.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란 뭐냐? 무엇을 설치 및 개량한 사업이냐? 도시군객시설. 그것도 따로 도시군객시설이지 기반시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객사업 밑에 봐봐요. 아까 있죠. 도시군객사업 뭐냐 그러면 도시군관리기구를 시행하는 다음 세 가지 사업이다. 꼭 아시고 세 가지 사업을 꼭 알으셔야 돼요. 도시군객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 및 주관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객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은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머리에다 자꾸 넣어가지고 그래야 공법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 세 가지를 묶어봐요. 세 가지를 묶어서 이 세 가지는 바로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연동제. 그래 기반시설과 연결시켜서 운영하고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기반시설 연동제인데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다음에 기반서 설치병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개발 밀도 관리 기반서 부담 구역은 용도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도 구역이 아니에요. 용도 구역은 토지용의 3차적 규제를 가하기 정한 것이 용도구역이라고 했죠. 용도 구역 몇 개밖에 없어요. 아까 4개. 개시수토하고 입지 5개. 여기까지 5개죠. 총 5개 있어. 그러나 지금 보고자 하는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설 부담 구역은 용도구역도 아니다. 기반설 연동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뭐라고 한다고? 기반설 연동적이 기반설 연동제를 한다. 이렇게. 기반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설 부담 구역은 뭐다고요? 기반설 연동제다. 자, 그래 그건 또 우리가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자세히 보는데 용어의 정의니까 가볍게만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 이 개발 밀도구역은 자 개발이 빽빽하다 이게 미리 빽빽할 미리거든. 빽빽하게 들어서는 정도를 관리하겠다. 관리하겠다 그 말은 규제하겠다 그 말은 규제. 그런 장소로 지정하는 것을 개발 밀도 구역이라 합니다. 이 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는 개발 행위가 빽빽하게 일어나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규제하겠다. 이게 개발 밀도구역이란 말이에요. 밀자가 무슨 밀이다고요? 빽빽할 밀. 한자로 빽빽할 밀이에요. 그래서 개발 밀도 구역은 개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빽빽하게 들어서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관리한다 그 말은 규제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규제하기 위해서 여기 봐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건폐라고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세게 강화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왜 건폐율과 용적률을 세게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그 당시에 건물을 50평짜리 지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강화되면 건물을 더 크게 지으려 한단 말입니까? 더 줄여서 지으라는 말일까요? 강화란 말은. 줄여서.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건축을 하도록 규제해서 지정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 가격입니다. 이 개발 밀도 가격은 주로 지정하게 되는 장소는 개발이 이루어진 시내에 따라 지정하게 돼요. 시내는 이미 그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하면 이렇게 건축이 대표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시내를 보면 이 도로가가 있고 도로가 구비되어 있고 도로가 옆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반설 도로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필요한 양만큼 그리고 이 안에 또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도로 옆에 건물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 도로와 그리고 수도 파이프 땅속에 수도 그리고 하수 시설 땅속에 하수관 그리고 이 지역에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라고 그래. 도로, 수도, 하수, 학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구축이 돼 있어요. 개발이 이루어진 장소인 만큼.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후발 주자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이미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데 후발 주자들이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가 보면 허술한 집들이 있고 그래 아직도 저층으로 돼 있는데 이걸 사들여 가지고 다시 법에서 허용한 만큼 건물을 세워버린다. 이렇게 크게 세워버린다. 그러면 이 장소에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유입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해. 인구가 증가하고 유입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승용차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들어오니까 도로에 차량이 증가해서 도로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또 인구가 유입됐다 그 말은 입이 그만큼 종전에 비해서 더 증가했단 말이에요. 입이 증가했으니까 수도에 대한 수요량은 더 무료 사용량은 더 많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라고 그래. 수요량은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증가하면 이만한 수도 파이프가 있다면 그만큼 증가한 양만큼 이렇게 파이프가 구축되면 좋은데 바로 이
수도가 부족하단 말, 부족해 지금. 그리고 하수 시설에 흐르는 물도 입이 증가하면 그만큼 하수 발생량이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 시설 용량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아까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해서 물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해서 수도에 대한 수량이 증가함으로써 수도 시설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 생산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는 학생 수가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으로써 학교가 부족할 수가 있어.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해.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설 설치가 곤란해지다 이렇게 표현해. 이런 적은. 기반설 설치가 왜 곤란하냐?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도로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지체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야 이 도로 지체현상을, 차량 지체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를 더 확장공사한다. 확장공사하다 보면 도로가에 있는 빌딩을 싹 철거해야 된다. 엄청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건 올바른 관리 방법이 아니죠, 이 도시.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 그대로 놔놓고 바로 후발주자들 건축물 크게 못 짓도록 하여서 인구를 최소화 둔화시켜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가 재개념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지정해 나가는 구역이 개발 밀도 관리구입니다.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구를 지정 고시해버리면 그 효과로서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 반드시 적용해서 규모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는데,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특히 용적률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50%까지 강화토록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구를 이 장소에 지정하기 전에는 이 안에 있는 땅 사가지고 법적으로 50층짜리 빌딩을 세울 수 있었던 대지였다 하더라도 이 개발 밀도 관리구를 지정 고시해버리면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이 50%나 강화되는 효과가 있기에 바로 이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고 난 후에는 50층짜리를 세울 수 없고 25층 이하만 건축을 해라 라고 규제를 해버린 장소가 개발 밀도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런 지역에서 지정한 것이 개발 밀도 가격인데, 이런 개발 밀도 가격은 주로 어디다만 지정하느냐? 개발 용도의 지정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다만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정은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만 지정해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 코스에서는 용어정의 파트니까 바로 용어정의니까 키포인트 강화만 딱 체크해놔. 강화. 그 말이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곤란한 지역 두가 안 됐다. 찾았나요? 자, 강화 찾았나요? 자, 찾았다면 떠남시 집중해야 돼. 집중. 책을 읽고 가고 있으니까. 개발 밀도가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그때 부족이 예상되나 그때 줄 것이고, 근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져간다, 곤란한 지역에 따져간다, 곤란한 지역 그때 줄 것이고, 그리고 바로 건폐율과 용률이 강화된다, 완화된다, 강화 그 말 동그라미 딱 치고, 그리고 지정 고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반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이 기반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벌써 이제 기반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주로 아직 개발되지 않는 시애각지대, 시애각지대 논바, 야산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 주로 지정한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고로 여기 봐요. 기반설 부담구역은 이미 시내에다가 개발 밀도구역이다라고 지정이 됐다면 개발 밀도구역 안 했다는 절대 지정할 수 없어요. 개발 밀도구역이 애허지에 있다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애해. 바꿔지요.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구역은 같은 장소에 중복, 중첩에서 정할 수 없다. 의 지역 그다 딱 줄 것이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자세한 설명하고 있으니까 집중하시고요. 기존에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공부 어마어마 돼가지고. 그래서 알고 계실 건데, 아무튼 반복적으로 하니까 처음으로 오신 분들 뭐 다음에 또 똑같이 실력이 향상되니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집중해서 잘 봐주십시오.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가 안 했다 정한다, 애허지에 있다 정한다. 애허 있죠. 그 말의 핵심 용어다. 애허 지역으로서 주로 어디다 정하느냐?
바로 개발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여기 봐보세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딱 도로로서 연결되어 있어요. 시내 가지고. 근데 여기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함불로 이쪽에는 개발이 안 된 허벌판, 논밭. 논이라든가 논이라든가 밭. 임야 야산 같은 게 있어. 도로도 제대로 구축 안 됐고요. 엉망이고. 근데 이쪽에 갑작스럽게 개발인가 집중돼 버렸어요. 그쪽에 법령에 개정이 있고 제정이 있어서 행위자의 대폭 완화돼 가지고 또 용도적 등이 변경돼 가지고 이쪽에 갑작스럽게 개발인가 막 집중돼 버렸다 이렇게. 그러면 빨리 시에서 기반서를 계획적으로 딱 만들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도로 쫙쫙 만들어야 되고 공원 딱딱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녹지공간 초, 중, 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폐기 있었어요. 이런 기반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됐다. 이 지역이 빨리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발로 인하여 이렇게 기반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에다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 기반설 부담금입니다. 기반설 부담금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제한다. 찾나요? 필요한 지역. 그때 필요한 지역이 있다 제한데 그 기반설 어떠한 기반서 설치가 필요했을 때 제하냐? 도로, 공원, 녹지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설 보고 계신가요? 그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설을 그따 줄 것이고 써봐. 수도 써요. 써놨죠? 썼나요? 수도, 하수도,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학교, 또 폐기물 처리설, 폐기물 처리설, 폐기물 처리설, 폐기물 처리설. 학교에다 똥함 쳐가지고 썼다면 대학은 죄 이렇게 써놔. 대학은 죄. 그래 그때 학교는 무엇은 죄된다고요? 대학. 2번 나왔는데 그 시험에. 그래서 이 어떤 기반서 설치가 필요하기에 이 그런 장소에 정하느냐 기반서 부담금액은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 뭐 상하수도,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초, 중고 학교지 대학은 아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설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런 기반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해서 그 기반서를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항구역이 기반설 부담기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반설 부담기 정되면 이어 각각 지자체에서 이 지역에 기반서를 싹 설치해줘요. 그리고 우리 민간이 들어가서 여기다 신축 증축한다. 여러분이 여기 논밭 있어가지고 원래 도로도 없었고 그랬는데 시에서 도로 예쁘게 탁 뚫어주고 상하수 다 설치해놓고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다면 논밭이 있었는데 일부는 도로 편입되고 도로하고 접한 땅이 막 있었다. 그러면 이게 딱 여러분 이제 어때요? 상하수도 다 설치된 지역이니까 건물만 법에서 허용한 절차 거쳐서 세우면 되죠. 이제 인구는 유입될 것이고 땅값 올라갈 것이고 건물값 올라갈 거니까 이때 이 신축을 한다, 증축한다 그런 친구들 엄청난 개별 이익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익을 일부 환수해서 우리 민간인들에게 환수해서 이 지역에 기반서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으로 보태 쓰기 위해서 내도록 하는 돈이 있어요. 이걸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반설 설치 비용 봐봐요. 기반설 설치 비용은 무슨 행위를 할 때 부가 증수하는 경우냐? 신축, 증축 또는 신축, 증축. 찾았나요? 자, 신축, 증축에다 똥하면 딱지. 그 말 핵심 용어니까. 기반설 설치 비용은 단독택, 숙박설 등 그런 시설의 신축, 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 증수하는 금액이다. 뭐 할 때만 내게 하느냐? 신축, 증축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용어 정의를 살펴보았고 이제 9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통과하고 넘어가시고 10페이지 봐봐요. 10페이지 보면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관계 나와 있죠. 자, 1번은 꼭 읽어두셔. 도시군계획은 이 6가지 행정구역 관할구역에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용의 기본이 된다. 무슨 계획이 각각 지자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냐? 도시군계획. 그 다음에 가로 1번 상위 계획에 우선 적용해서 그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읽어두실 거.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되는가?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바로 국가격과 다를 때는 무슨 게 우선한가? 국가격의 대응을 우선한다. 아주 중요해. 자, 여기 봐봐요. 아까 이 서열을 잘 아셔야 되겠어. 아까 국가격, 과학력 도시의 도시군 기본격과 도시군 관리격을 묶어서 도시군계라고 그랬죠? 도시군계. 그래,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계라고 그랬어요. 높은 계. 그래서 이 국가기라든가 과학력 도시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장소에서 도시군계획을 만들게 될 때는 도시군계획은 이것보다 하위계니까 이 계획은 상위 부합돼야 돼요. 또 과학력 도시계획하고 국가계획 뭐가 더 높은 계획이냐? 국가계획이 높은 계획이니까 국가계획이 있는 장소에서 이걸 만들 때는 이 계획은 이 계획이 부합돼야 돼. 만약 국가계획 대응과 과학력 도시계획 대응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 적용할까? 법적으로 국가계획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봐. 과학력 도시계획 봤어요. 과학력 도시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기본계획은 과학력 도시계획보다 하위계획이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과학력 도시계획에 부합되게 만들도록 규제받고, 만약 과학력 도시계획 대응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대응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하냐? 과학력 도시계획을 우선한다. 이렇게. 이 표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 그걸 읽어두시고, 2번도 중요해. 2번 얼마나 중요하니까 중요표에서 설명했으니까. 자, 가로 2번 중요표에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실 거예요. 이제 금방 다 설명했으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11페이지 국토 용도 구분 있죠? 용도 구분. 아까 용도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4가지. 읽어두실 거. 도시 지역, 관리 지역, 그 다음에 농림 지역, 자연 보존이 있다. 4가지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 국토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때 도시역은 어떤 지역에 지지하느냐? 그거 나왔죠. 도시의 뜻의 뜻. 도시역은 인구와 산을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지한다. 그거 아셔야 돼. 그래, 이렇게 전국에 있는 토지 중, 여기 봐봐요. 전국에 있는 토지 중 바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다. 또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 지은 것이 뭐냐? 그러면 관리지역이에요? 도시역이에요?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에 나와있죠. 네?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데 있다. 지한다. 짝짓기. 그래, 지정했던 이유가 뭐냐? 개발하려고. 체크. 개발로 정비하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고 관리도 필요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관리지역 봐보세요. 관리지역은 또 뭐냐? 관리지역은 자 이거예요. 이걸 변형해서요. 이 국토를 이렇게, 아까 국토는 크게 4가지가 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보존. 이때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이 넘쳐 흐르면 그걸 수용해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든가, 또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든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그런 데다 지은 것이 뭐냐 그러면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그게 뜻이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네. 관리지역이란 체크예요. 관리지역이란 가다 보면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밑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것도 딱 포인트 잡아서. 그래, 그대로 나와. 그대로 시험에 그냥 짝짓기했어.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어디다지 않냐? 농림지역이란 이란을 써봐. 농림지역이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한 데다 칭한다. 그것 중에 여기 봐봐요. 농림지역은 도시역에 따라 속한 데다 칭해, 속하지 않는 데다 칭해. 속하지 않는데. 그래, 농림지역은 도시에 속한다. 그럼 틀리겠어요? 용도는 서로 중복칭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림지역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말 중에, 농림지역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디다 정하느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 하나, 산지가 합상 보전산지 체크 2가지. 그것다 정하구나.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 그래서 이 농림지역은 어디다 정하냐면은 농지하고 산에다 정하는 거예요. 산지 알겠나요? 산에다. 농지하고 산에. 네? 그래, 농림지역은 어디다 정해 봐보세요. 농지하고 임지가 뭐냐면은 산이야. 산. 숲이 있는 땅을 임지를 하잖아요. 산을 말해. 산. 그래, 산을 임지라고 그래. 지금 이제 이 용어를 만들 때는 임지 그랬거든. 임지. 숲이 있는 땅. 이걸 임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용어를 바꿨어. 산지라고. 그래서 이 농림지역은 농지하고 산에 따지하는 산.
근데 농지하고 산에 따라 지정하는데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해서 아까 보존이라고 했어요. 보존. 뭐라고 했나요? 어디? 보존이라고 했죠. 보존. 그래서 보존을 농지하고 보존을 산지에 따라 정하는데 여기 봐봐요. 이 농지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바둑판처럼 경제정리 사업을 해놓은 농지를 볼 수 있잖아요. 농로 있고 예쁘게 바둑판처럼 만든 농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이 있고 저 시골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엉망진창인 농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농지. 이때 이 농지 중에서도 야 이건 엄청난 돈 들여서 만든 농지니까 이 근처까지 묶어가지고 여기 개발 못해. 주로 농사만 쳐라. 그럴 때 지정하는 것이 이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농업진흥지라고. 농업진흥지. 그래 농지는 두 가지 있어. 농업진흥적 안에 편입된 농지가 있고 농업진흥적 밖에 있는 농지가 있어. 이 양자의 농지 중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가 개발이 법적으로 쉬냐? 여기가 개발이 쉬워. 못생긴 농지가 개발이 쉽고 농업진흥적 안에 편입되는 개발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 이 농림적은 보존하고자 지정한 땅인 만큼 농지 중에서도 여기다 지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적 거기 나와 있죠. 농지법상 농업진흥에다 지한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산 임지를 지금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임지를 지금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산지라고 그랬어요. 산지. 임지를 지금은 산지라고 그래. 전국 산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산지관리법. 이 전국에 있는 산지도 두 가지 용도로 지금 크게 구분되어 있어요. 야, 이 산은 개발해도 돼 법적으로. 야, 이거는 보존해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존해라라고 지정한 산은 보존산이라고. 개발해도 돼 그런 땅은 준보존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렇게 크게 전국의 토지는 산지는 이원화됐다. 이것도 아시면 좋겠어. 중개사 델람 이런 건 알아주셔야 돼. 그래 산지 관리법에 하면 전국 산지는 크게 둘 중에 하나다. 보존산지 아니면 뭐다고요? 준보존산지. 알겠나요? 써놓으세요. 거기다 책 옆에다. 책 옆에다가 이거. 그래 산지 관리법에 하면 전국에 있는 산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뭐가 벗어난다고요?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 자꾸 써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야 자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만만한 거 아닌데 공법이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써보고 노력을 해야 되죠. 자, 그래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산지 중 농림적은 어디다 정한다고 나옵니까? 준보존산지입니까? 보존산지입니까? 보존산지다. 그래 나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농림지라는 것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적인 땅에 따라 정하고 산지법상 보존산지에 따라 정한다. 뭐 하려고 정하느냐? 그거 나와있죠. 여기 농업, 임업, 여기 산 중에서도 정말 예쁜 산들에다 개발 못해 라고 지은 것이 보존산인데 이 농업과 임업 을 지으시고 그리고 살림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존죠. 자연환경 보존 또 세 번 나왔네. 뜻. 야 자연환경 보존 뭐냐? 말 그대로 보존하자 이겁니다. 뭘 보존하냐? 거기 나와 있어. 보존 찾아봐요. 그리고 보호육성 찾아봐요. 보호육성. 그래 6개를 보존하자. 보존이 뭐냐?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전, 해이한 보전, 문화재 보전, 상선 보전, 생태 보전하자 이거죠. 보전하자. 개발 못한다. 그래 이 땅은 정말 개발하기 쉽지 않는 땅들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적인 땅은 개발하기 쉽지 않다. 보존성이 엄청 세다. 이렇게 알아셔야 돼요. 그리고 수산자원 보육성. 수산자원은 바다의 생산의 어패류고 수자원은 댐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댐과 또 바닷가 주변에는 대부분 자연환경 보존이 묶여 있고 생태계 보고가 그 늪지대인데 늪지대도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요. 산 같은 데가 자연환경인데 자연환경 보존 묶여 있고, 문화재는 뭐 불국사 같은 시에 불교 문화재잖아요. 이런 사찰 주변은 다 문화재 보존차, 바로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돼 있어 함부로 개발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자, 그 7가지를 꼭 알았어요. 7가지. 쪽에서도 알아셔야 돼.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그 다음에 생태계, 문화재, 상수원 보존과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녹지익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들겠죠? 자연환경 보존이다. 넘어가시고 거기다 써놔요. 거기다 한말 써놔. 뭐라고 쓰냐? 51페이지에 보자 이렇게. 거기다 써봐. 51페이지를 보자. 거기다 써. 51페이지. 거기다 써봐요. 몇 페이지를 보자고요? 51페이지. 여기 하면서 51페이지로 가봐요. 51페이지. 51페이지 가서 보면 용도적이 쫙 나오죠. 51페이지. 찾았나요? 51페이지 보면은 용도적이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51페이지 보면은 아까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은 그걸 자주 읽어두셔야 돼요. 용도적 구분해가지고 도시역이 있고, 도시역은 다시 가로 1번 주거적, 가로 2번 상업적, 가로 3번 공업적, 가로 4번 녹적. 이게 묶어버려. 4개를. 4개를 크게 묶어. 도시적은 이와 같이 4가지로 세분된다 이거죠. 4개를 묶었다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을 다시 묶어버려. 묶었나요? 묶었다 앞에다 공박적에 써요. 도시적 세분 그렇게 써놔. 도시적 세분. 도시적을 세분한 땅이다. 그게 다 도시에 있는 땅들이다 이렇게. 무슨 적을 세분했다고요? 아까 이거 했잖아요. 도시적. 세분, 가늘세, 나눌뿐 이거 세분이라고. 세분. 그래, 도시적을 세분하면 무엇으로 나오는가 이걸 꼭 아셔야 되겠다.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이렇게. 거기서 딱 정리해버려요. 그거 다 도시에 있는 땅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 중 1번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은 또 전용, 일반, 준이 있는데 이 중 1종 2로 나눈 것은 전용이 있고 일반은 1, 2, 3종으로 나눈다. 준은 더 이상 세분 안 되는 데 있죠. 상업적은 4가지가 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공업적은 전용, 일반, 준, 공업적. 녹적은 보전, 생산, 자연. 관리 또 3가지로 세분된다. 계획관적, 생산, 보전. 이 명칭을 꼭 아시고 오른쪽에 농림적, 재는 보전. 이런 것들이 용도직이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넘어옵니다. 넘어오셔서 바로 쭉 넘으면 원점을 오셔서 어디로 오냐? 바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광역 도시계 이제 나오죠. 본격적으로 15페이지 광역 도시계. 이제 우리는 이걸 보려고 합니다.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은 무슨 법이 나오느냐?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나오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계획이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시험금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하나하나 이제 한 문제씩 나오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상세히 보려 합니다. 이제 광역도시를 보겠는데요. 광역도시의 뜻을 다시 한번 봐두세요. 광역도시 뭐냐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법적 성격이 나있죠. 비구속적 계획이고 행정쟁송 대상물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계획들을 여기 보세요. 이런 계획들을 다 행정계획을 하래. 왜 행정계획을 하냐? 이 계획들은 법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계획이 아니고 행정처에서 만드는 계획이에요. 행정처. 그래서 행정처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행정계획을 하는데, 이런 행정계획은 행정법학자들이 크게 2가지로 나눠서 표현해요. 행정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 행정계획이 자, 행정청, 관계 행정기관, 행정청에게도 구속력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양자에게 다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구속적 행정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계획 중에서도 관계 행정청에만 구속력을 갖고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 그래, 여기 보세요. 이 여러 가지 계획 중,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계획 중 그냥 정책 계획서 불과한 게 있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계획서가 있어요. 정책 계획서. 국토종합계획. 그 다음에 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서, 또 이게 기본계획. 그래서 정책만 포함해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행정청만 구속하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시장들,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네들, 아무튼 행정청, 이네들이 수시로 교체되는데 교체될 때마다 이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국토를 관리해 나가도록 방치한 게 아니라 미리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바로 국토에 대한 토지 정책은 이렇다라고 정해놓는데, 그 정책 한번 정해지면 그 정책 추진자가 누구로 바뀌든 불문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구수하고자 이 정책계획서 만들어지기에 정책만 담아주는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정책 추진자인 행정청만 구성합니다. 행정청만.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에서는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그런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이라 하고, 근데 이 도시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네 땅에다가 행정청에서 용용용 기사집을 딱 결정 고시해버리면 그 땅, 이렇게 이 땅이 녹적이다 그러면 이 땅이 지금 국가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우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던 이 땅은 녹조로 이용을 하도록 기재받습니다. 여기다 뭐 주택을 짓고 상가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공장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보존을 하도록 기재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도 도시군관리 시킨 대로 함부로 개발 못하고 국가도 지자체 행정청도 함부로 개발 못합니다. 이렇게 양면을 다 구속해버리는 계획이 도시군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관리는 바로 행정청도 구속을 해버리고 우리 일반 국민도 구속을 해버린다 해서 구속적 행정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적 행정계획은 계획 속에 관리가 숨어 있어. 관리.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그 계획 속에 종합이란 말이 보이고 국토종합계획, 광역 도시계획 때 광역이 보이고 도시군 기본계획 때 기본이 보여요. 그래, 종합, 광역, 기본이란 말 보면 그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고 정책계획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관리한다는 것은 곧 구속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관리란 말 보면 구속적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여기 봐봐. 도시군관리계획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하는 것이 종류가 6개나 있어요. 6개. 몇 개 있다고요? 6개. 이게 다 구속적 계획. 한번 딱 결정 나버리면 그 계획이 6개 있었는데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인 개발계획도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인 정비계획도 이런 것들이 딱딱 결정 나버리면 다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는 다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6가지는. 이때 구속적 계획에 의해서 우리 일반 국민의 사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 또 그 계획이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배해가지고 만들어져서 우리의 사익이 침해됐다. 침해된 사익이 부당하고 위배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무효화를 구해서
자기의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기하면 돼요.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또 법원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구속적격은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일반 국민에게 아무런 구속력을 미치지 않기에 우리 일반 사인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 계획인 비구속적격은 바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도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비구속적격은 이 행정심판 제기 행정소송 제기에서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여 나가는 것을 다툴정에서 쟁송이라 하는데 행정쟁송하는데 행정쟁송이 되는 계획은 구속적계, 행정쟁송이 될 수 없는 계획은 비구속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법적 성격 보면 2번 이 광역 도시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죠. 비구속적 계획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구속력 없다 이렇게 하시고 고로 2번 마지막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제기를 할 수 없다. 이 정도를 딱 받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광역계획권 지정이나 했죠.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